안녕하세요. 콜롬비아 데니엘쌤이에요. 오늘은 12학년 입시 준비 과정의 모든 것, 이제 이것을 통해서 12학년 입시 전반적인 과정을 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이제 12학년 대학 입시에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설명할 것에 대한 목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월별로 이제 어떻게 12학년 대입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입학사정관이 체크하는 항목들은 GPA, 학교, APIB, SAT, EC, 추천서, 에세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을 이제 각각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물론 이제 저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요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GPA, 학교, APIB, SAT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의 입시 원서를 체크를 할 때 가장 기본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들입니다. GPA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그래서 뭘 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GPA를 통해서 성적이 몇 점인지, 학교에서 몇 등을 했는지, 성적이 상향 곡선인지 하향 곡선인지, 또는 전공과 연결성이 있는 수업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학교마다 이제 GPA를 받기 어려운 학교도 있고 쉬운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몇 등을 하는지, 그 학교 주어진 환경에서 몇 등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적이 몇 점인지도 이제 그 학생이 성실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숙제를 잘하는지 아니면은 시험들을 잘 체크를 해서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이 몇 점인지도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고요. 선생님, 저는 9학년 때 이제 유학을 가거나 국제학교에 처음에 왔어요. 아니면 10학년 때 처음 왔어요. 그래서 첫 학년 혹은 첫 학기 때 좀 망쳤는데 그래도 저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항목에서 보이시죠? 성적이 상향 곡선인지 아니면 하향 곡선인지가 중요해요. 상향 곡선인지가 이제 저희의 포인트인데요. 갈수록 이 학생이 포텐셜을 보여서 잘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뽑힐 가능성이 있고요. 9학년 때 성적을 오래 봤다가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그 학생은 좋은 대학 갈 확률이 떨어지겠죠.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과 연결성 있는 수업을 들었는지, 이 학생이 경제학과인데 혹은 경제학과를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뭐를 얘기를 해 볼까요? 이 학생이 사회학과예요. 사회학과 혹은 역사학과예요. 근데 수학에서 점수를 잘 받았고요. 사회 역사 수업에서 성적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겠죠. 전공을 선택할 때도 이것에 미루어 봐서 우리가 또 추론을 할 수 있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학생이 12학년 됐을 때도 전공 선택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학생의 수업 들었던 것 중에 특이한 것들이, 남들은 듣지 않았던 특이한 것들이 있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혹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 수학을 좀 오래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사회 쪽을 많이 들었다, 과학 쪽을 많이 들었다, 사회 쪽을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심리학이 성적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아 난 그러면 사회를 많이 들었고 심리학을 성적이 좋으니까 그 심리학에 대해서 좀 대학 진학 전공을 선택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런 식으로도 추론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학생의 전공을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12학년 됐을 때 "아 선생님 저는 화학과 가려고 해요."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화학과를 가는 것도 좋지만 그 학생이 화학을 수업을 들은 게 그냥 레귤러로 이제 수업을 들은 거, 화학 하나, AP로 수업도 들은 것도 없고 언어 클래스도 없었어요. 대신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남들과 좀 다르게 대학교에서 차일드후드에 대한 이제 에듀케이션 수업을 들었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에듀케이션 수업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저희는 파고들어서, 그리고 이 학생은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봉사활동도 이제 연결을 시켜서, 교육과 봉사활동을 연결시켜서 에세이도 마무리 짓고 이것에 관한 이제 논문 블로그를 또 써 가지고 탄탄한 파운데이션, 이슈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NIU로 이제 당첨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공과 연결성이 있는 수업을 들었는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올해예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 난이도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학교가 비인가 학교인지 인가 학교인지, 학교의 수준은 어떤지, 학교의 학생 수는 어떤지, 학교에서 내는 난이도는 어떤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평균 이제 중위값이 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AP 개수가 좀 모자라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이 좀 적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요. 단 그래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AP 개수가 너무 적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따로 또 이제 대학 수업을 듣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아까 전에 계속 맥락이 동일하죠. AP나 IB 동일하게 이제 하이 레벨을 들었는지, 뭐 아니면 AP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어려운 수업을 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AP의 경우에는 AP 수업을 몇 개 들었나도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보통 10개 이상은 좀 듣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아이비 리그를 가려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는가? 이 학생은 자기 환경에서 얼마나 밀어붙였는가?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잘했는가를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아이비 리그를 가려면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주어진 환경을 뚫고 뭘 했는가도 중요해요. 재밌죠? 주어진 환경은 남들도 다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고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자원을 활용을 해서 얼마나 잘 이 학생이 성과를 내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게 일반적인 좋은 학교. 근데 주어진 환경을 극복을 해 가지고 그거를 뚫고 나가서 다른 데까지 가 가지고 뭔가를 성취해 와. 그게 바로 아이비 리그 리더들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비 리그까지 가는 데에 대한 입시는 쪼끔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어렵죠. SAT를 봅시다. SAT는 성적이 제출하고 미제출 전략 두 가지가 아직도 남아 있죠. 그래서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이제 아이비 리그를 가려면은 일반적으로 더 좋은 상황이고요. 웬만하면 학생들이 다 제출을 하니까요. 그리고 미제출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어요. 미제출을 하고서도 뭐 좋은 학교들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들, 옵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SAT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따지자면은 10 학년에서 11 학년으로 넘어가는 여름방학 때까지는 준비를 하되, 진짜 미련이 많이 남아요. 한 1510, 20 까지는 맞았는데 30-40 까지 올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11 학년 1 학기까지 써야 돼.'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10 학년에서 11 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까지만 하시고 이제 그만두시기를 저는 권해요.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입시 컨설턴트가 우리는 좀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넌 선생님이랑 수업 좀 더 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이제 상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로 좋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 성적 요구 사항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못 맞추거나 혹은 중위 점수를 넘지 못하고 하위 점수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 어 아무리 그 affirmative action이 잘못됐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서 이제 그게 이제 흑인이나 아니면은 에이시안, 히스패닉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에이시안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긴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시안에 대한 차별이란 무슨 말이냐, 에이시안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공부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점수가,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요구하는 점수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점수는 중위권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 점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성적 자체를 못 맞추면 아예 제출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좀 보죠.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의 본질, 아카데믹한 요소, 성실성, 지속성, 사회적 기여, 주도성, 리더십, 본인 이해도, 본인 성격, 이런 거, 이 5개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당연히 학생이기 때문에 아카데믹한 요소를 당연히 보여줘야겠죠.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를 학문적인 요소 GPA, SAT, AP, IB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한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많겠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논문 블로그나 아니면 논문은 굳이 쓰는 것을 저는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하나를 쓰기까지 그거를 하나를 퍼블리시 한다고 해서 큰
뭔가를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성실성이나 지속성을 보여주기도 힘들고요. 그냥 아카데믹한 요소랑 좀 더 오피셜한 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굳이 안 보여줘도 이제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물론 논문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니라 아카데믹한 요소랑 성실성,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걸로 대체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제가 가르칠 때는 논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 씨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안에 이제 아카데믹한 요소랑 성실성을 보여주는 파운데이션 안에 사회적 기여를 해야겠죠. 사회적 기여라고 하면 소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패션 프로젝트들을 해야 되고요. 사회적 기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줘도 되고 팀적으로 줘도 됩니다. 그러나 팀적으로 주면서 이제 팀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보여준다면은 주도성, 리더십이나 본인 성격, 본인 이해도 뭐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주도성, 리더십 같은 경우를 좀 더 살펴보죠. 어떤 팀워크에서 주도십이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리더가 되어야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팀메이트로서 그 팀의 한 일원으로서도 주도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팀들은, 모든 사회적 팀들은, 회사, 클럽, 모든 것들은 다 리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리더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기가 주도하는.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하는 것이 주도성이 있는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잘 대신에 에세이에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본인 이해도와 본인 성격 같은 경우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이고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거를 다시 미루어 보자면 본인은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고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역사랑 관련된 어떠한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했고, 뭐 에세이 컴피티션도 나갔고, 존락 컴피티션에서 에세이도 히스토리에 관련된 것도 했고, 뭐 IB에서도 히스토리랑 관련된 뭐 그런 것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 그게 엑스트라 커리큘러고요. 이 모든 여러분의 프로젝트들에서 본인 성격도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엑스트라 커리큘러입니다. 다음 추천서. 추천서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통 커먼 앱 어플리케이션에서 10 개를 쓰게 되겠고요. 이력서에서는 더 많이 쓰게 되긴 하겠죠. 그래도 어 굳이 뭐 12 개, 13개 이상은 굳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천서가 있죠. 추천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요구하는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간혹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하실 때 이제 그 오피셜하지 않는 뭔가 전문적으로 누군가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좀 더 오피셜하게 보여주고 싶다, 이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쓴다면은 좀 더 오피셜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먼 앱 에세이도 있고, 제가 또 하나 이거로 넘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력서를 꼭 써야 돼요. 이력서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력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경험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막 문학적으로 쓴다거나 좀 철학적으로 쓴다거나 멋지게 쓴다거나 시적으로 쓴다거나 그런 글들도 있어요. 그런 글들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 않아도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대신에 상상이 되게 하는 글쓰기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장면이 상상이 되고 그 장면을 디스크라이브 해야지 나열하면 안 돼요. 리스팅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느낀 점과 교훈을 전달하면서도 질문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답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좀 바라볼게요. 자, 이제 자료 첨부를 보셨죠? 이제 타임라인을 이제 5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가 이제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5 월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왜 5 월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AP 시험 끝난 다음에 준비를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고요. 5 월에 바로 이제 학교 선정과 전략 수립 그리고 학교 탐구가 들어갑니다. 학교 선정을 하겠고요. 학교 선정의 기준은 본인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력서를 아직 쓰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나는 GPA가 좋고 나는 SAT는 없고 근데 에세이 쓰는 능력은 좋고 그리고 나는 좀 더 논문같이 탐구하는 리서치를 많이 했어. 그리고 나는 좀 인턴십을 많이 했어.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학교는 소규모네, 대규모네, 아니면 이 학교는 어 오픈 커리큘럼을 하고 있네, 브라운처럼.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나하고 매치되는 것을 고르는 게 전략이죠. 그래서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ED에는 뭘 어떤 거를 들을지, EA는 뭘 어떤 거를 넣을지, RD에는 뭘 넣을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전략 수립과 학교 선정을 하면서 학교 탐구를 꼭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커먼앱에 이제 서플리멘탈 에세이 쓸 때 이제 이 학교가 왜 좋은지, 왜 가고 싶은지 이런 에세이들을 쓸 텐데 이 학교들에 대해서 그때 알아보려면 시간이 좀 늦기 때문에 5 월부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6 월에는 이제 이력서 정리와 커먼앱 정리를 좀 진행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력서 정리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력서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제가 예시를 따로 들고 와 가지고 따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커먼앱 정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저희가 유튜브로 한번 찍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를 6 월에 정리를 한 다음에 7 월에는 퍼스널 에세이 커먼앱에 이제 아직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이제 주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커먼앱 퍼스널 에세이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8 월부터 이제 11 월까지 이제 ED1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8 월에 이제 서플리멘탈 에세이들의 주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9 월에 보통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8 월에 학기가 시작을 하는 학생들은 8 월에 추천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요청을 드려야 돼요. 8 월에 시작하던 9 월에 시작하던 학기가 시작될 때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요청을 드리면 됩니다. 이때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을 다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12 월부터 레귤러 에세이를 쓰기가 시작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 학년 대입 이제 전반적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은 12학년 성적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12학년 성적을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2IB 에듀도 이 전반적인 12데이 패키지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상담을 한번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 월까지 얼리버드를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전반적으로 쭉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어떻게 이제 12학년 대입 패키지가 진행되는지도 다음번에 또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